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정부에서 약 50만원을 그냥 준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매월 50만원이니까 1년에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득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이 많건 적건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여행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50만원을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라 살림살이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일수록 큰 도움과 위안이 될 듯 합니다. 무조건 보편적으로 50만원을 준다. 이것이 기본소득인데요. 이 기본소득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까지 했죠.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스위스 노동조합이 이 기본소득을 반대한 거죠. 스위스에서 가장 큰 스위스 노총 대표단은 조합원들에게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로 좋은 의도지만 잘못된 시도다. 무조건성은 유감스럽게도 허상일 뿐이다. 기본소득이 사회복지를 대체할 경우에 복지 혜택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요. 결국 스위스 국민은 찬성 23%, 반대 76.9%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부결시켰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죠. 2017년 1월 1일부터 정확히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매달 560유로, 즉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하고 이들의 행동 변화를 보았던 거죠. 복잡하고 비대해진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까? 우리 실업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점을 파악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실시된 지 약 2달, 핀란드 최대 노총인 중앙노총이 이 기본소득 실험을 반대에 나섰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용한 프로젝트이다. 작동 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높은 수준의 고용 없이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은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할 동기를 떨어뜨려 노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핀란드와 스위스 노동조합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다수 노동조합들도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1951년 영국에서 이 제도를 검토했을 때 영국 노동조합 총동맹은 필요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면서 이를 비판하는 각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추진했을 때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은 이것보다 최저임금제도를 선호했었습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기본소득 반대에 대해서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의 저자 판 파레이스는 놀라서 묻습니다. 어째서 노조는 기본소득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드러내놓고 적대적 태도를 보일 때도 많은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어서 판 파레이스는 그 이유를 자신의 책에 옮겨 놓습니다. 왜 노동조합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가? 첫째,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모두 붕괴시킬 것이라고 노동조합이 오해하고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모든 가정의 소득 일부가 노동과 무관해지게 된다. 결국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하락시킬 것이다. 셋째, 이 둘째 이유 때문에 임금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넷째, 유럽의 사회보험 수당은 노조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실시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다섯째, 기본소득은 노조의 핵심 성원들의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의 핵심 성원들은 안정적으로 고용된 고소득 남성 노동자들인데 이들의 세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5가지 이유 외에 막수주의적 영향력도 노동조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점은 노동자 기반 정당의 성향을 보면 드러납니다. 모든 사회주의 윤리에서 중심점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차입니다. 라는 존 바르트의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고 판 파레이스는 지적합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판 파레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숫자가 줄어가는
전일제 정규직 남성으로 구성된 핵심 내부자들만이 아니라 갈수록 수가 늘어나는 프레카리아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조원들 스스로가 다른 이들의 처지에 충분히 동화되도록 해야 하죠. 다른 이들이란 그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들 자신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9.997%의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미래가 다가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시대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들 그리고 공공부문 노조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불안정 고용층, 프레카리아트의 처지도 함께 생각하며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제도는 그들에게 역사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